멸치조업을 놓고 어민들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선 권현망과 연안 선망 어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갈등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어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수 축산계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 보전 비용이 210억 6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이후에도 위법행위나 허위 청구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됩니다. 도내 농민들을 위한 보상의 일환으로 농민수당 도입이 촉구됐습니다. 민중당은 관련 기구 설치와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멸치를 잡는 기선 권현망과 연안 선망 사이의 갈등이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안어민들은 연합회를 만들어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적극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규탄한다! 공터에 모인 수백 명의 어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응원가를 부릅니다. 비장한 분위기로 삭발식이 진행되고 40여 척의 선박들이 현수막을 달고 줄지어 물살을 가릅니다. 전남 지역 연안어업 어민들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육해상 합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민들은 근해어업 어민들이 혼획과 남획을 하며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데 관계기관이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개정된 수산업법 때문에 사용하던 어구가 불법으로 규정되거나 축소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 이전에는 연간 2만 4천여 톤에 달하던 연안어업의 생산량은 법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서 사는 조건, 저가 크다고 해서 저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소수 어민들도 좀 모든 조건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살게 해줬으면 그것이 바람입니다. 관계기관은 단속을 회피한다는 어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남해역관리단은 지난 7월 한 달간 그 성선조사만 해도 총 174회를 실시했고요. 불법사항이 발견되는 관련법에 따라 법과 원칙을 가지고 처리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어구 개정 요구에 대해 해수부와 전남도는 각각 법 개정 권한이 없고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수년째 원칙을 고집하는 사이 생계가 막연해진 연안어민들은 조만간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폭염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지난 1994년 기록적인 폭염을 뛰어넘는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폭염은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폭염을 겪으면서 그 수준이 한 단계씩 상승이 된다는 그런 우려의 예측이 있습니다.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온열 환자의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3,500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4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농작물과 가금류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70만 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총 121헥타에 햇빛 대임 현상이 나와서 수확물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적조를 시작으로 해파리와 고수온 피해로 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적조, 고수온 특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양식어가에서는 먹이 절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소 공기 등 방제 장비를 가동해서 폭염은 심각한 자연재난이지만 아직까지 법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재난이 된 폭염에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폭염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도내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도내 430여 축산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73만 1,000마리가 폐사해 피해액만 29억여 원에 달했으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44.9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해상에서도 41만여 마리의 어류가 폐사한 가운데 해파리 개체 수와 적조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공대 개교 지연, 부지 축소 중간 용역 결과가 불거지면서 지역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전 관계자를 불러 설립 의지를 확고히 했고 조만간 청와대 관계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식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한전공대 설립 단장을 도청 지사실로 불렀습니다. 민선 초기 스마트팜 사업 선정 실패와 흑산공항 등 이딴 악재 속에 한전공대마저 흔들릴 경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에 대한 전라남도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함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추진 의지가 강한 추진 의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한전 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개교 지연이나 부지 축소는 확정된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과 부정적인 여론을 경계했습니다. 시와 도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좀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좀 비춰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한전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이번 일에 발단을 놓고 정부 몇몇 부처와 한전 측에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인가의 부정적인 교육부 분위기와 타당성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광주 전남의 지역 갈등 구조를 활용하면 무한 광주공항처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전공대 논란이 지역과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조만간 한전 본사를 비공식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역 대표 공약이고 국정 중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전공대 문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이 총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법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선거당국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530여 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모두 210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며 지방선거 보전액의 경우 지난 6회 때보다 11억여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보전 이후에도 위법행위나 허위 청구 행위가 적발되면 비용 반환과 함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중당이 도내 농민들을 위한 보상의 일환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민들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인구 이탈이 심해지면서 농도 전남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관련 기구 설치를 통한 협의를 진행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간담회와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철도공사 전남본부는 오늘 여수 엑스포장에서 열차 이용객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철도공사 전남본부가 청년 관광객들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네일로 티켓은 지속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1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조직 정비를 일단락하고 이번 주부터 도덕면을 시작으로 점안면 치유의 숲과 영남면 해상 짚라인 등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본격적인 방문 행정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폭염 기간 사업장 안전관리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자체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관내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업소 400여 곳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과 안내문 게시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규정을 어기고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업주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재해예방사업 국비 2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익신 재해위험지구 등 5개 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2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재해위험지구에 모두 2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부터 보상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2018년 귀여 귀촌 박람회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개막한 해수부 귀여 귀촌 박람회에서 청년 창업어장 사업이 귀여 귀촌 활성화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귀여 귀촌을 원하는 청년 도시민 45명에게 김과 미역, 가리비 등 565헥타르의 면허어장을 임대해주고 관련 정책과 경영 정보를 제공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서 귀여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지역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합니다. 광양시가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 개양 운동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 개양 분위기 확산을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과 함께 광복절 당일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각 가정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개양합니다. 고흥군이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적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어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97억 원을 들여 금산 지역 62헥타르의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전복 가두리 양식장과 해조류 양식장을 위치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어장 재배치의 필요성과 효과 검증 결과 등을 어촌계 어민들에게 설명하고 재배치 어장 위치와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